오늘은요, 뭐라 해야지? 저는 오늘은 책을 읽어준 남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할 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 몇 개만 좀 정리 좀 해주고요. 아, 이게 이 말이에요. 라고 정도밖에 안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프린터로 중 두 번째 프린터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다 외우세요.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집에서 추려가지고 정리해갖고 그 해설도 다 컨트롤 C 컨트롤 V 타이핑까지 다 쳐가지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너네 교과에 있는 과정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문제집 다 들어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한다? 외워라. 외우는 거예요. 근데 외우는 거보다 이제 답지 보고 이제 한 번씩 쭉 따라 적으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될 거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기 하나 들어왔잖아. 두 번째 이야기할 게 다음 시간에 절대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다루게 됐거든요. 절대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두 번 수업을 하게 필요할 건데 첫 번째 수업이 뭐냐면은 똑같이 증명하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증명 툴이라서 그것도 다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절대 부등식의 두 개의 공식을 배울 거예요. 뭐 배우냐? 그 산술 기하 평균이라는 걸 하나 배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렇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그럼 갑자기 거기서 뭐 얘는 이상한 나와요. 막 네스키 부등식 무슨 뭐더라 갑자기 단어 기억 안 나네. 제2, 제3 공식이라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거부터 아저씨들 막 공식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막 좀 많은 부등식이 있어요. 근데 그 부등식을 싹 다 암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렵지 해서 그런 얘기 좀 다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건 정말 아무것도 이야기 안 할 거다. 나 솔직히 이걸 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줄 안다라고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글을 읽어보자라는 관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이지는 어디면 아마 318페이지 쪽에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뭐 바보들. 너네 책을 아무것도 안 들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건 좀 당연하죠. 책에 적혀 있는 내용들 토대로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명제의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명제가 뭔지 물어봤어요. 명제는 딱 그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라면요. 자, 책에 적혀 있는 딱 이거예요. 참이나 또는 거짓이라고, 맞지?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뭔데? 너 바보예요. 정아요? 그 함수 붙어 있는 거 누구 왔어? 두 개 받았어요? 네. 바보예요. 책 안 읽었어요. 전체가 안 읽었어. 집합은 안 읽었어. 뭐야? 있네. 있잖아요. 있잖아. 뭐야? 내 책을 합쳐. 없어요. 그렇대요.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여봐,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명확하게 이제 구별하는. 식이나 솔직히 할 생각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글 읽어보다는 집중을 한번 해볼게요. 해보자. 충분히 아마 다 한번 배우셨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우리는 뭘 한다? 명제라고 정의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책에서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건 안 돼요. 수학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는 명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거 있잖아. 키가 크다. 작다는 논하지 못해. 맞지? 큰 놈, 작은 놈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키가 크다란 말을 못하지만, 만약에 키가 뭐 170이나 어떤 기준보다 크다 이렇게 말한다면 명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170에서 길이를 재도 170이면 길이 자체가 정확하게 170이 아니지 않냐고 말하면 좀 때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170보다 크다 작나가 논의가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참과 거짓은 논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명제는 진짜 말 그대로 어떤 식이 딱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어떤 표현법이 딱 나와 있다고 했을 때 그 표현을 다 봤을 때 얘가 참이다 또는 틀렸다 맞다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명제라고 정의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여기서 책에 뒤에 가다 보면 막 그런 얘기 나와요. 뭐 명제 부정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야기된 거니까 충분히 이해할게요. 보시면 봐봐. 이게
명제의 부정이라고 하죠. 이라고 한다고 생각을 좋겠고, 말 그대로 이야기한 게 이거예요. P가 아니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지금 뭐 원래는 뭔가 P이다라고 된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정을 시키면 P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멍청한 짓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무슨 생각을 좀 하고 싶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X가 대표적인 이야기 이거예요. X가 양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 명제를 부정시키면 뭐가 돼야 되죠? 저 솔직히 명제할 때는 조건이라는 게 정확하게 표현이 한데, 오케이? 어렵지 않지?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조건이라고 말을 쓰면 안 되니까 일단은 7 마이너스 7은 양수이다라고 해볼게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이걸 부정할 겁니다.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아니다. 맞죠? 무슨 말이죠? 말 그대로 이거요. 마이너스 7은 뭐가 아니다? 양수가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여러분들의 그 오류가 나오냐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상식선에서 알고 있어요. 양수가 아닌 수는 뭐라고 애들은 기억하죠? 이게 반대라는 말을 막 애들이 되게 많이 생각을 해요. 오케이? 반대의 상황을 고려한다 치면은 양수의 반대를 뭐라 하죠? 애들은 대부분 음수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정확하게 얘 아니면 얘다라고 하면은 그 양수가 아닌 애들은 음수다 이렇게 두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밖에 없는 케이스에서 1번 아니면 2번밖에 없는데 1번이 아니래. 그러면 2번이어야 되는 게 맞아요. 맞지? 무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잘 생각하자는 게, 우리가 양수가 아닌 거에는요, 음수만 있는 게 아니죠. 뭐가 또 포함될지 0도 있다라는 관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 x가 0보다 크다라고 되는 이 조건을 나중에 부정을 시키게 되면 x가 어떻게 된다? 0보다 작거나 같다는 해서 두 가지 케이스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상식이에요. 이제부터 상식이 좀 많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상식선에서 하나 얘기된 게 있는데, 어떤 x가 있어? x가 어디 포함된다? 실수 안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언니, 우리는 그 x는 일단 뭘로 나준다? 양수거나 0이거나 또는 음수,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로 선택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이거를 아마 실수의 3분법이라고 말을 할 거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x가 어떤 실수 안에 들어간다 치면은 양수거나 0이거나 음수거나 세 개로 나눠진다 정도만 그냥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아니니까 이렇게 된 케이스 좀 이야기해달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이상한 짓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하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P에, 여에, 이게 나 P라고 읽어요. 읽을 때는. 오케이?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낫을 시켰어요. 부정에 부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같은 생각이잖아요. 이게 한글로 말하면 부정에 부정을 뭐라 하죠? 그 사기치잖아요. 또. 그 부정에 부정을 했다고 그게 강한 긍정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는 강하진 않아. 강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야. 아닌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맞다는 소리잖아. 해봐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강의 그 파워의 낮이는 없고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원래대로 그냥 P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은 읽어보셨죠? 너 빽빽이 써. 네. 빽빽이 써.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넌 표정으로부터 말을 했어. 아, 안 읽었는데 좋됐다. 새끼야. 읽으려고 집에 가다 놨잖아. 그래서 그래서 안 읽었잖아. 와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모의고사 2개 푸는데 저 새끼 자고 있었어. 아니 잘안 잤어요. 아, 졸았어요? 네. 그래서 잔 거잖아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자, 그래서 그런 얘기라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요. 책 한 번만 읽어보시면 막 이해가 안 되는 건 없을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가다 보면은, 페이지 322쪽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조건이란 말이 하나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떤 미지수 x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서요. 맞니?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미지수 x가 들어가서 그 x의 값에 따라서 그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x 값에 따라서 뭐가 될 수 있다? 참이 될지도 안 될지 결정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야. x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맞니? 얘는요,
무슨 생각이 들어가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알지 못합니다. 맞니? X값이 결정되지 않았잖아요. 맞지? X값이 뭔지 알아야, 맞니? 뭔지 알아야 나는 0보다 큰지 작은지 논할 수 있어. 근데 X값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한다? 조건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명제가 아니에요, 저거 아이는. 얘는 명제였어요. 아까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얘는 명제야. 바로 참이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참이라는 말을 못해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뭔다?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조건을 부정시키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게 이야기될 거니까 내가 그것까지 설명은 드리지 않을 건데, 이제 생각해보자. 여기서 이 조건에서 이런 말이 하나 나올 거예요. 요제부터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조건이 참이 되는 X들을, 저 조건이 참이 되는 X들의 모임이라고 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 모임의 총체적인 모임을 다 만든 거거든요. 무슨 말이 됐니? 이런 거예요. 어떤 집합이 있는데 X를 만족을 시킬 거예요. X들을 찾을 거예요. 근데 X가 어떤 애? 0보다 크게 되는 거예요. 요런 애들이면 저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 되겠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까? 다른 조건 한번 들어와 볼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P가 있는데, P라는 조건 하나 만들 건데,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인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이런 집합을 만든다 치면은, 여기서 인수분해 대충 했다 치면 여기 마이너스 붙였다고 생각해서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가 3범 이상에 있는 이렇게 되는 모든 실수라고 존재할 것 같다 치면, 봐봐. 여기 있는 X들은, 맞니? 뭘 만족한다?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들이죠. 다시 말해, 잘 생각해봐. 여기 있는 이걸 만족하는 모든 X들의 집합이 요건 거 알겠어요? 맞니? 참이 되는 모든 X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지? 그렇게 해서 참이 되는 모든 X들의 모임을 우리 뭐 한다? 얘를 우리는 그 조건에 뭐 하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조건 안에서 참이 되는 아이들을 모임에서 진리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진리 집합을 구하는 것에 좀 많은 중점을 둬서 이야기할 거예요. 이 파트는 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딱 그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 조건 P의 진리 집합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잖아. 나 P. P가 아니라고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되겠니? 그럼 봐봐. P가 아닌 애들의 이거의 진리 집합은 뭘까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할까? 집합적인 관점 본다면 얘의 진리 집합을 P라고 한다면 요거의 집합은 P의 여일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맞잖아. 요게 진리 집합 P라 하면 전체에서 그 P가 아닌 애들을 이야기할 거니까 당연히 P의 여라고 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게 이야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좀 이따가 같은 이야기 하긴 할 건데, 그렇게 된 관점까지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시겠지? 그래서 책에 아마 그 내용까지 잘 설명이 되어 있을 거라 제가 따로 이야기를 드리진 않을게요.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거는 324쪽에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명제를 만들 겁니다. 이제 이 명제를 옆에다가 명제란 말인데 앞에서 가로치고 조건 명제로 한번 적어 주실래요? 무슨 얘기를 할 거면요. 자, 조건 명제입니다. 아마 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갈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명제 파트를 배울 때 아이들이 수식해서 웬만큼 다 이해하거든요. 그냥 책 몇 번 읽고 문제 풀어보면 다 이해하는데 하나 이해를 제대로 못해요. 명제랑 저 명제를 이해 못해요. 명제는 참 아니면 거짓된 명제라면서요. 까지 이해했어. 무슨 이해했어? 근데 갑자기 왜 모이면 모이다가 나와요? 그냥 민규는 바보다.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거 따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것만 했는데 갑자기 모이면 모이다라는 게 왜 이게 명제가 되냐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러면 뭐냐면요, 명제하고 명제를 잠깐만 조건과 조건을 연결시켜서 만든 명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되시겠지?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앞에 있는 조건을요 가정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아이를 결론이라고 할 건데, 가정이 성립한다고 했을 때, 맞니? 이렇게 했을 때 결론이 과연 성립할 것이냐, 성립하지 않을 것이냐, 약간 이런 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예요. 경민이라고 했어요. 맞지? 경민이면은 결론이 남자냐고 물어봤어. 경민이면 남자인가요? 아닌가?
몰라요? 미친놈이야? 이 새끼 지성이하고 이렇게 개들 짓고 있네. 무슨 말이었지? 해서 경민이 아니 배우? 맞지? 아, 너 경민이가 아니야? 경빈이야, 너? 경빈이였대요. 몰랐어요. 그래서 경빈이는 뭐 남자가 아니었대. 그렇다고 하길래 알겠어. 소름 돋았네.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할 겁니다. 두 문제에서 P에서부터 Q로 가는 명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P면 Q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저걸 우리 간단하게 조건 명제라고 이야기할까요? 조건하고 조건 사이의 상관관계 갖고 이야기하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야기가 될까 하면요. 간단히 생각하셔야 이런 거예요. 아까 P이면 Q라고 했잖아. 이게 집합적인 관점을 본다면 이런 거거든요. P에 있는 원소들이 하나씩 있어요. 무슨 말이야? 해봤자 명제를 했으니까 참과 거짓을 논할 수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과 거짓을 나는 어떻게 판단할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생각해봐. P이면 Q이다라고 했잖아요. 맞네? 그럼 이게 참이 된다면요. P가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Q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석하는 게 맞겠고요. 다시 말해서 P를 만족하는, P에 있는 진리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어떻게 하냐? Q라는 그 진리집합 안에 어떻게 한다? 포함되어 있어야지만 우리는 P에 있는 애들을 어떤 걸 가지고 오더라도 항상 Q가 만족을 해서 P면 Q가 되는 게 몇이다? 참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가 참이라고 해석하는 거거든요. 되시겠습니까? P라고 하는 집합이 어떻게? 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이에요. 요게서 Q라는 진리집합은 어떻게?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P에서 Q로 가는 참이라고 정의하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P가 Q에 대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참이라는 기호라고 생각해 주시면, 요게 참이라는 걸 한 번에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두 개 화살표로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다 보면 나중에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 나올 거예요. 1로 가는 것도 참에 1로 가는 것도 참에서 두 개가 동치명제다는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우리는 이것만 얘기할 거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잡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걸 잡아야 되냐면요. 발예라는 게 하나 필요해요.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P에서 Q로 가는 게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그럼 무슨 말이 되겠어? P라고 하는 애들 중에서 뭐가 아니야? Q가 다 되지 않는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잖아요. 맞죠? 다시 말해서 뭐야? P에서부터 Q로 가는 얘가 거짓으로 내가 이야기가 되시려면 전제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P가 P라는 진리집합이 어떻게 된다? Q라는 진리집합 안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여기서 키가 크다가 이런 말을 했었죠. 선생님, 이렇게 돼야 안 되지 않느냐? 머리 깨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어떤 P의 특수한 부분이 살짝 나와 있어서 뭐 이런 거죠? PQ. 여기죠? 맞습니까? P에서 순수한 P죠. Q에 포함되지 않는. 오케이? 요런 애가 존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걸 이제 우리는 앞에서 배운 집합계로 표현한다면 P 빼기 Q. 맞지? 요게 뭐가 된다? 공집합이 아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짓이 될 거라든가 P라는 집합 안에서 Q에 포함되지 않는 어떻게 원소가 존재하게 된다면 우리는 성립하지 않을 거고요. 우리는 명제를 풀 때 종종 나오게 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셔야 돼요. 명제를 풀 때 무조건 증명이 옳은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맞냐 틀리냐, 특히 틀리냐를 논할 때는요. 발예가 최고의 뭐다? 증명입니다. 발예를 갑자기 머릿속에서 뿅 하고 떠올리면 답이에요. 진짜예요. 명제에서 증명하시오 그랬잖아. 그래서 옆에서 발예 7 이렇게 적으면 답인 거예요. 왜냐? 발예가 이걸 증명이기. 진짜요. 발예가 최고의 증명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떠올릴 수 있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재밌는 얘기 하는 거죠. 우리가 아실 거예요. EX. 하하하. 이렇게 할까? 귀찮으니까? 이거는 계산 좀 편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해야지. 나쁘지 않죠? 맞지? 방정식 할게요. 방정식. 이거는
뭐 이면이라 할까? 너무 헷갈리지 않게. 이면은 모든 직선이. 맞습니까? 뭐 하는 거야? 방정식이라니까. 다리 쪼개주겠고? 방정식이라고. 어디 가서 항정식이야? 저 위에 거 뭔지 알아요? 우리는 직방에서 배웠던 제일 기초적인 이야기잖아. x 더하기 y는 1,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 다 포함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직선을 말 못하잖아. 뭐가 포함이 안 돼? 어떤 방정식 하나가 표현 안 돼요? 뭐가 표현 안 되죠? x 플러스 y 플러스 2라는 직선을 제외한 모든 직선이라고 있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명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리를 알려주시면 바로 풀고 넘어가면 돼. 아니면 증명하시면 되고요. 아시겠니? 이런 이야기야. 이 새끼가 수상을 날로 먹으니까 기가 안 나잖아. 수상 한 며칠 됐다고. 수하에서 수상 다 써요. 너네 직방하고 원방 못 풀면 다 틀릴 거야, 이제부터. 진짜예요. 학교에서 시험 제발 어렵게 나오게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죽어, 그냥. 뭐가? 틀렸다고. 얘 표현해봐. 얘가 0이 돼야 돼. A분의 1로, 이렇게 해서 얘 0 만들 수 있어? 그래. 표현 못한다고. 뒤지고 싶어? 넌 수업을 했는데 왜 못 알아먹겠지, 이걸? 이 새끼가. 아니. 원래 모든 명제를 표현하려면 이렇게 표현해야 돼. 얘가 0인 거고 얘가 0이고 두 개가 성립하게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러면 문제가 몇 개 나와. 계산이 그래서 더러워. 그래서 하나를 없애놓고 정리하는 거야. 그 계산이 효율성이 들어가죠. 대신 이 직선을 제외시키고 판단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직선은 따로 한번 판단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알겠니? 이걸 모르고 있었다고? 그럴 수 있어, 그래. 그럴 수 있어. 어디 가서 우리 학원에서 수학 배웠다 하지 마. 알겠지? 개 같은 새끼. 상식이야. 왜 상식이 없지? 또 나를 화나게 하려네, 저거. 아시겠죠? 그래. 그래서 우리 보시면 324쪽에 이런 말 딱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 조건 P가 참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조건 Q를 만족시켜야 우리는 참이라고 정의한다고 했던 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조건 P가 참이지만 Q가 거짓되는 케이스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우리 뭘 한다? 거짓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정리한 게 밑에 있는 3번하고 4번에 대한 얘기야. P에서 Q로 가는 게 참이라고 한다면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 안에 포함된다 해주면 우리는 참이라고 정의하게 될 거고요. 그 P의 진리집합이 Q라는 진리집합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이라고 정의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나올 줄 안쪽에서 그 이야기에서 넘어가시면 325쪽에 이제부터 명제가 그 체크해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뭐 짝수니, 홀수니,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잠시만. 그 에어컨 아저씨 청소 끝내고 갔다는 말이 없네, 나한테. 그래서 그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부터 우리는 뭐 하냐? 이 명제 1단원 있잖아요. 명제 참 1단원은 진리집합을 얼마큼 너네 잘 찾냐예요. 아까 같이 진리집합을 못 찾으면 이제 가는 거야. 아시겠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서 아마 부등식 영역이라는 특수한 케이스를 아마 배우긴 할 거거든요. 그건 다 문제를 접근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렇게 326쪽에 대한 얘기야. 여기 보면은 명제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명제에 이런 말이 하나 있을 거야. 이거 그냥 외우세요. P or Q라고 되어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언니? 이렇게 됐지?
그 P or Q라고 하는 I에 대해서 우리가 뭐 부정을 시킨다 생각 상관없고요. 약간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한글말은 아마 잘 적혀 있을 거니까 내가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or를 부정을 시키면은 and로 바뀐다는 것만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요. and를 다시 부정하면 뭡니다? or로 바뀐다는 거니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교과서 배웠을 거예요. 이건 어렵지 않을 거고요. 똑같은 해석이 뭐가 있냐면요. 모든 x에 대한 말이 있어요. 모든 x에 대해서 뭐가 성립한다라는 말이 하나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부정을 시키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어떤 x에 대해서 무엇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일단은 외워놓으세요. 해봤자 한글말 하는 거 너네가 문제를 풀면서 이야기되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야. 이게 일명 이런 말이거든요. 모든 x에 대해서 P2다라고 할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뭔가를 범위를 만족하는 극이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P다라고 하면 우리가 모든이라는 걸 활용했잖아요. 맞니? 그럼 이 명제를 우리 뭐라 하냐? 전칙 명제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모든 그 x 값들을 다 적용시켜서 만들어진 명제 생각을 해서 전칙 명제다라고 이런 걸 하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이런 거야. 생각해봐. 얘가 참이 되고 싶어.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전칙 명제가 참이 되려면 뭐가 성립해야 되니? 모든 x가 p가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되겠니? 생각해봐. 모든 x라는 거는 그 x는요 u예요. 모든 x잖아요. 실수 전체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는 모든 x라고 할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걔가 뭐가 된다? p 안에 포함되어야 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지. 참이란 말의 결론이 이거예요. 진리집합이 전체가 되셔야지만이 우리는 참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러면은 봐봐. 모든 x에 대해서 p가 이다가 얘가 거짓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짓했단 말은 u 중에서 하나가 뭐가 됐다? p가 아니란 얘기랑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 말은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거잖아요. 잘 모르겠지만 u 안에 들어가는 어떤 x가 하나 있을 건데 맞니? 그 x가 어디에 들어가지 않는다? p에 들어가지 않는다 해서 p의 여가 존재하는 케이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여기서 문제 생기지. 존재한다는 말이 살짝 나오죠. 맞니? 모든 x에서 p다라고 했는데 뭐야? 그거에 거짓을 고랬더니 뭔가 특정한 x가 존재해서 맞니? 그 x가 p에 들어가지 않는 케이스가 있습니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게 이제 어떤 x란 말이 나와요. 요거 두 개가 똑같은 말이거든요. 약간 서로 대조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야. 잘 봐.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얘가 모든 된다.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라고 되는 거 봐봐. 말 그대로 이런 말이거든요. 어떤 x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니? 그러니까 어떤 x가 잘 하나 존재하셔서요. 맞지? 그렇게 해서 뭐다? P를 만족한다라는 걸 생각해봐. 어떤이라고 했죠. 누구를 하나를 지목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떤 X 하나가 있어서 뭐 한다? P를 만족시키길 원한다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무슨 말인지 되겠니?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뭐냐면 얘를 우리는 존재명제라고 설명할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존재명제라고 말할 것 같고 해서 어떤 X가 하나 존재해서요. 맞니? 여기가 어렵지? 그게 어떻게 된다? P를 만족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얘가 참이 되는 케이스는 뭐야? 단순합니다. P라고 하는 진리집합이 있을 건데 그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기만 하면 우리가 뭐한다? 충분하게 참이라고 정의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거짓인 케이스는 딱 하나예요. P가 그냥 공집합인 거예요. 만족하는 X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할 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어렵지 않지? 왜 갑자기 이 말을 했냐면요. 이 모든에 대해서 부정을 시키면 어떤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그냥 암기해 주세요. 요거를 갖고 내가 진리표 작성하고 이런 거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암기해서 하는 거라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된 거라서 크게 어렵지 않게 얘기된 거라 다 암기하세요. 아셨지? 그래서 책에서만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지는 않았을 건데 그냥 진짜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내가 여기서 진리집합까지 옛날에 설명 다 한 적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침을 흘려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그냥 RPM 풀고 났더니 갑자기 이게 됐대. 화가 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 이거는 약간 암기하듯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에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듣고요. 보면 328쪽에 어떤 거 부정에 대해서 그러면 좀 설명을 좀 길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읽어보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충분하게 이야기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야기할 건 거의 다 끝났어요.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한번 다 읽어보셔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렵지 않은 이야기가 될 건데, 저희가 다뤄볼 거는 저기 보시면 342쪽에 가시면 살짝 이상한 말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명제 여기되고 여기는 빠르게 할게요. 이런 조건 명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언니, 역은 진작 안 짜네요. 제가 가정하고 결론을 바꾸는 그 명제 역이라고 말하거든요. 역이, 역치사기 할 때 그 역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역이라고 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 딱 느낌 있죠? 뭐냐? 서로 뒤집어지고 부정까지 다 시켜줬어요. 그래서 우리 이걸 뭐냐면, 얘를 오늘 대우라고 좀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은 역하고 이제 원래 명제하고 참하고 거짓을 구별하는 건 불가능해요. 예를 들은 거야. 이건 또 아셔야 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어떤 명제가 참이거나 또는 거짓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맞니? 그거의 역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는 솔직히 좀 불가능한 얘기라 생각을 해주면, 그걸 무조건 해보셔야 돼요.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 따져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다름이 아니라 이런 건 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느꼈거든요. 내가 만약에 P에서 Q로 가는 게 참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럼 당연히 not Q에서부터 not P로 가는 것 또한 참일 수밖에 없어. 이건 당연한 진리라고 생각을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요. 얘가 생각해봐. P에서부터 Q로 가는 게 참이라면요. P라고 하는 진리집합이 Q라는 진리집합 안에 포함된다고 됐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지? 얘랑 똑같은 말이? P의, 정확히 뭐죠? Q의 여가 어디에 포함된다? P의 여 안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집합론적인 관점에서부터 해석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겠고, 그래서 얘가 참이면은 그거의 대우도 뭐가 된다? 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겠고요. 저 아이가 거짓이면은 그 대우 또한 뭐가 된다? 우리도 거짓이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이야기가 여기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증명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오늘. 그래서 보면은 명제, 역과 참, 대우, 판단하실, 거짓 판단하시고 돼 있잖아요. 진리집합 다 찾을 겁니다. 저희는 이제부터. 아시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 막 대우법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어디 보면 345쪽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얘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그냥 여기 계산이 안 돼. 원래 값이 계산하기 좀 귀찮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명제를 어떻게 한다? 대우로 뒤집어서 계산할 것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어려운 얘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349쪽에 기루법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약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할까 하면요. 어떤 명제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조건 명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건 명제에서 결론을, 다시 말해서 조건 명제에서 뭐다? 이 P에서부터 Q로 가는 이 조건 명제거든요. 조건 명제 안에서 뭘 한다? P에서부터 not Q로 가는 상황으로 고려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결론을 부정해서 갔는데 얘가 거짓이면, 그러니까 다시 모순상이 발생하면 원래 명제가 몇이야? 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잖아요. 좀 그렇게 한데. 이거를 해야 되나? 다시 고민 좀 하고 있어요. 나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여행할 때 너무, 이거 말하려면 진리표 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 모순성이 발생한다, 이렇게 증명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못할 말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외우시는 게 빠를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책에 아마 그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이 발생하면은 원래 명제가 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생각하면 좋겠고요. 요거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나 몰라서
그 수학과 쪽으로 가던가 아니면 수학 계열에서 집합론 쪽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배우게 되면은 그때 진리표라는 걸 배울 때 그때 처음 배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알 필요 없다고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아시겠지? 더 외우세요. 기류법이라는 증명이, 그러니까 수학의 명제를 증명하는 게 있을 거야. 명제라고 하는 게 참과 거짓 논하는 거랬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얘가 성립하면 얘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연속이면은 뭐냐, 미분 가능할 것이냐, 미분 가능하면 영속이 될 것이냐를 증명하고 싶어요. 일일이 다 증명을 해봐야 되잖아. 그 증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툴에서 우리가 진짜 지적적으로 계산하는 증명법이 있을 거고, 지적적으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원다 대우로 뒤집어서 계산하는 법이 있을 거고요. 그 대우로 안 된다고 치면은 기류법으로 계산하는 게 있을 거고, 또는 뭐 특별한 케이스에서 이제 자연수 n을 한정으로 해서 뭔가 푸는 경우가 나왔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수학적 기량법을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증명법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 툴에서 제일 간단하게 우리가 배우는 게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대우법, 그 다음에 이제 기류법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배워서 얘기할 거야. 그래서 수화에서는 그거 증명하는 얘기밖에 안 할 거라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이제부터 증명을 그냥 다 할 거고요. 오케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내가 할 목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필요충분 조건 근데 필요충분 조건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필요충분 조건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바로 나는 증명을 하중에 할 거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거는 그냥 외우시는 것들이에요. 외우시고 문제를 풀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야. 엄청나게 아실 거야. 제가 따로 설명을 그렇게 드릴 건 없는데, 이런 건 있어요. 필충 조건은 딱 하나만 있어서 증명할 거예요. P에서부터 Q로 가는 게 참이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여기까지 알았잖아. 지금 봐봐. 요 툴 안에서야. 언니, 봐봐. P면은 Q가 무조건 다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P는 Q이기 위함이야. 언니, P는 Q이기 위한 뭐다? 충분한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Q는 Q이기 위한. 내가 Q라고 해서 P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P는요, P 안에는 Q가 되는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더 섞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느꼈고, 그래서 Q라고 하면요, P기 위한 뭐다?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전제가 딱 하나예요. P가 Q에 포함되는 케이스 안에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고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만약에 뭐가 성립한다? 이게 동시에 성립을 해버린다. 여기서 다치면 우리는 P, Q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라서 결론 딱 하네요. 우리는 뭐 한다? 진리집합을 찾을 거예요. 진리집합 찾아서 포함되지 않는 건 논의할 거라 생각하면 좋겠어서 오늘 이야기는 하루 종일 진리집합 찾는 이야기밖에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따로 다루는 건 없을 겁니다. 되시겠죠? 아마 그게 끝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진리집합에서 바꿔서 막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를 하긴 하는데 그거는 문제 풀면서 다룰 거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거는 저거예요. 프린터에 있는 내용을 할 겁니다, 이제. 그 보면은 제가 프린터를 2장도 쓸 거예요. 뭐 명제 부정에서 주의사항이 되어 있는 건 아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뒤에 보시면 뭐 148페이지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내용도 보시면 딱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직접 증명, 간접 증명에 뭐 대우법, 모순을 확인하는 증명법 다 들어가서 기류법, 반례를 증명하는 법, 존재 증명법 이렇게 해서 좀 4가지 있는데 해봤자 저희가 쓸 거는요. 직접 증명이거나 대우던가 또는 기류법 또는 반례를 진짜 찾는 이 과정밖에 안 할 건데 여차하면 반례 찾기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요. 너네가 직관에 왔을 때 얘가 반례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게 대체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요. 요거 있잖아. 요 프린터 지금 몇 문제 있을까 하면요. 27문항이 있거든요. 언니? 이 27문항을 저희는 깔끔하게 어떻게 할 거냐? 깔끔하게 다 풀고 갈 겁니다. 어렵던지. 자, 한번 해보자. 증명은요, 해보자. 나는 홀수 페이지만 할 거니까 몇 문제만 다 하면 된다? 한 14문제만 하면 되거든요. 문제 잘 봐. 천천히 이야기해 볼게. 진짜 말을 하는 거야. 싹 다 적으세요, 한번.
적고 한번 연습해. 진짜 나중에 한번 연습하세요. 아시겠죠? 나중에 증명 몰라서 왜 그런 줄 알아? 주관식 문제야. 학교 적을 수 있어야 돼. 무조건 가는 거야. 벌레 같은 짓 하지 말고 그랬지? 자, 봐. 문제에서 보면 n제곱이 나도 이거 기억 안 나요. 여기 있습니다. n이 자연수일 때 n제곱이 홀수면은 n도 홀수이다라는 말이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자, 봐봐. n은 자연수라서 전제가라는 이 말은요, 여기는 전제예요. 요 범위 안에서만 얘기할 거야. 자연수 안에서만. 부정을 시킨다 해서 자연수가 아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알겠지? 그 자연수 안에서만 이야기할 거라 생각했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봐봐. n제곱이 홀수면은 n도 홀수라는 이야기 하려는데 사실은 증명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고민을 살짝 하셨으면 좋겠냐면요. 그런 게 있거든요. n제곱이라는 거는 약간 복합적인 이야기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편이에요. n제곱은 약간 복합적인 수식이고요. n은 단일적인 수식. 그러니까 뭐냐면은 n제곱이라는 거를 내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n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n제곱이라는 걸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요.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약간 n은 달라져요. 심지어 n이 루트일 수도 있잖아요. 맞지? 뭐 그렇게 해서 충분히 성립할 수는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맞죠? n은 자연스럽게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저 새끼는 그냥 간단히 문자 2개 곱해지는 복합적인 거라고 생각을 느꼈고요. 맞니? 옆에는 n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이요. 증명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복합적인 거를 가정을 시키면, 봐봐. 왼쪽이 가정이잖아요. 가정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결과를 증명하셔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가정이 복잡하면 거기다가 내가 그 복잡한 거를 전개를 시키는 과정에서 이미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맞니? 그래서 가능하면은 복합적인 거에서 단순한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단순한 거에서부터 복합적으로 가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말해서 나는 이 명제를 그냥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우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증명할 법은 대우법을 시킬 거고요. 요거를 대우를 시키면 이제 이렇게 바뀌겠지? n이 몇이면 n이 짝수이면으로 바뀔 거예요. n이 짝수이면 n제곱도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되시겠지?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나는 증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수학적인 수식으로서부터 이제 증명해 나갈 거거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n이 짝수이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라서 첫 번째 생각을 얘기할 겁니다. 이제 나는 간단하게 가정을 할 겁니다. 오케이? 약간 놓는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할게요. n이라고 하는 애를 약간 2K라고 또 둘 거예요. 그러니까 짝수라고 명시를 해주고 싶어서 나는 2K라고 명시를 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봐. n은 문제가 뭐라 했지? n은 자연수죠. 근데 내가 여기서 새로운 뭘 썼어? 새로운 문자라는 걸 썼지. 이 생각 잘 하세요.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주위에서 생각한 거 다 말할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됐다고 친다면 K라고 하는 애가 새로운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K가 뭔지를 너네는 그 증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 설명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 갑자기 이걸 써놓고 이거야 하면 너네 내가 말한 말 알아보고요. 한 번씩 이상한 소리 하죠. 뭔지가 가르쳐줘야 알아쳐먹을 거 아니야. 똑같은 이야기예요. 저게 뭔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생각해봐. 나는 전체적으로 n이 뭐가 된다? 짝수 중에서 자연수인 짝수를 표현하고 싶어. 맞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k를 뭘로 써야 될까? 그러면 모든 자연수인 짝수인 애들 가지고 다 한 번에 일괄적으로 증명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k를 뭐라 된다? k를 나는 뭐 할 것 같니? 자연수가 될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k를 자연수로 썼다 치면은 n은 뭐가 된다? 그 짝수가 되는 모든 자연수를 표현한 케이스라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뭐 할 거야? n제곱을 나타낼 거예요. 이제 n제곱을 이제부터 계산할 거야. 제가 짝수니까 그럼 이제 여기 사대에 그대로 어떻게 한다? 2k라는 걸 넣어. 요걸 제곱을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지? 그럼 계산하다 되면 뭐가 나와? 4k 제곱이 나오게 되는데 봐봐. 여기서 4라고 하는 애가 2의 배수라는 건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 되는 것 같고요. 근데 k 제곱이 뭐야? 정수가 될 거니 이렇게 적고 여기 뭔다? 얘가 뭐가 된다? 얘가 짝수가 된다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증명이 끝났어요.
증명이 끝난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교과에서 학교 선생님이 한 번씩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적어요. 마지막에 뭐라 적히냐면요. 위명제의. 그렇지? 위명제의 뭐가? 대우가 참여로. 오케이? 되시겠니? 위명제 대우를 시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대우가 참임으로 대우법에 의하여 위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 위명제는 참이다 적어도 상관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학교 선생님 재량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아마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필기 해주실 거든요. 그 필기 내중에서 그 말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이 말을 적어야 되냐 안 적어야 되냐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 학교 선생님이 몇 개, 학교 선생님 기준이에요, 이거는. 아시겠지? 그래서 그렇게 된 거라 여기 상용으로 뒤에가 어떻게 해서 참이다라는 거를 표현한 거는 학교 선생님의 개념을 좀 따라주겠고 해서 제가 일단은 해설지에다가 다 달긴 달았어요. 달긴 달았는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학교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진짜 온몸이 아파서 그래. 일어서 했는데 왜 이리 아프지? 앉을 때마다 두근두근 나요. 늙어서 그래. 3번 보도록 합시다. 3번에서 MN이 자연수일 때 난 명제 수업하는 게 제일 싫어. 진짜 말은 되게 간단한데 문제가 약간 변태잖아요. 이번에 문제를 들어가는 거라서 말은 어렵지 않아서 후딱후딱 할게요. 뭐 하고 싶어지냐? 여기 있잖아요. m 곱하기 n이라고 된 애가 짝수이면은 m 또는 n이라고 하는 애가 짝수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마 충분하게 이야기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민할 건 이런 생각이 들어갈 것 같아. m 곱하기 n이 짝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m하고 n이 둘 다 짝수인가도 확인해 봐야 되고 m하고 n이 둘 중에서 하나가 짝수인 것도 고민하고 그다음에 둘 다 홀수인 것도 증명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 케이스는 이미 나와버리잖아. 맞지? 무슨 말이 되겠니? 그래서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 해봤자 그러니까 가정을 이게 왜 그러냐? 복합적인 상황인 거예요. 수식이 n 곱하기 m이라는 복합적인 상황에서 하나하나를 확인하려니까 좀 짜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하나하나 정의해야지만 우리는 정의가 될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뭐 한다? 똑같이 또 대우 때리겠다는 소리예요. 자, 대우를 때릴게요. 유경. 뭐야? 맞죠? m하고 n. 둘 다, 해봤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 그러니까 한 번 말할게. 둘 다 홀수라고 할게요. 홀수이면은 mn은 뭐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이야기 되시겠습니까? 그렇지. 생각해보자. 난 표현을 두 가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쁘지 않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좀 편하게 할 건데. 자. K하고 L은 어떤 차이를 말해야 될까요? 이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K는 불편. 맞긴 한데 불편. 그 말이 맞게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야, 생각해. 1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는 뭐니? 자연수.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는 뭐니? 의미 아닌 정수. 그래. 으이씨. 자연수.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어렵지 않지? 그렇지. 그렇게 했다고 친다면, 해봤자, 표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할게. 원래 애들이 많이 혼동해. 쌤, 이걸로 해야 돼요? 이걸로 해야 되고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얘가, 나는 홀수인 자연수를 다 표현했는데 생각해봐. 애들 중에 생각도 해요. 두 가지 말고. 첫 번째 생각이요. 이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여기에는요, 뭐부터 시작하는 거야? 1부터 시작해야 1이 나올 수 있는 거야. 맞니? 그렇게 해서 1, 2, 3, 4 들어갈 때마다 2가 들어가면 3이 나오고 3이 들어가면 5가 나오는 형태 되니까 요렇게 표현을 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얘 같은 경우는 0부터 시작해서 시작되는 거니까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는 이 두 개의 표현법을 구별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맞지? 두 번째 생각할 거. 두 번째는 봐봐. 봐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죄될 건 뭐냐면요. 내가 문자 몇 개를 정의하는 거야? 두 개를 정의한다는 게 되겠어? 문자 두 개? 맞니? 문자 두 개 정리할 때 애들이 생각해. 선생님, 저는 M은 2K-1. 그 다음 N도 2K-1 이렇게 할 경우 틀려요. 왜 틀리게요? 얘를 K라고 하는 순간 틀려요. 왜 틀릴까요? Mn이 같은 것밖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M이 아무런 홀수가 다 들어와야 되고 N도 아무런 홀수가 되는 제약이 없어요. 서로 같아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확실하게 두 개의 문자를 그러니까 똑같은 홀수를 비교하고 짝수를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한다? K하고 L을 확실하게 다를 수 있다는 전제를 깔아야 돼요. 그래서 분리시켜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같은 거 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이 진짜 내가 이걸 또 안 말해줬다고 같은 거 쓰고 와가지고 틀려고 그랬어요. 선생님, 저 진짜 안 바뀌었어요. 학교생님 틀렸어. 겨우까 때렸어요. 한다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그래서 1등급 날라간 적이 한 번 있어. 내가 화가 나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증명을 실수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지? 한 7년 전에 이야기 하지만 1등급 날아간 게 7년 전이야. 인간수 그렇게 많은데 날아갔어. 못한 멍청이였다는 거죠. 맞지? 학생 수 10명이 1등급 받는 그 시절에 저것 때문에 틀려서 1등급 날아갔어요. 어휴. 암 걸린다. 너 있을게, 너. 그래. 너 아니에요. 아시겠지? 자, 그렇게 되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가 해야 될 건 뭐냐? 문제에서는 m, n을 어떻다? 곱하는 게 목표로 했잖아. 근데 진짜 곱할 거예요. m 곱하기 n입니다. 여기까지 알았지? 그래서 전개를 이렇게 싹 시켜봤어요. 4KL 더하기 2K 마이너스 2L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건데 아무리 해도 내가 최대한 많이 묶어내서 2로 묶어냈다 치면 2KL 어떻게? 더하기 K 마이너스 L 이렇게 묶어낸다 치더라도 뭐가 남아? 하나 남잖아요. 맞습니까? 여기 앞에 있는 애는 당연히 어떤 정수값으로 나올 거니까 얘는 뭐야? 홀수겠죠. 그러니까 홀수인 게 확인해서 끝난 거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마무리는 안 할게. 해봤자 마무리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해야 될 거는 이런 이야기 좀 다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어요. 거의 다 했어요. 오야, 괜찮다. 네? 그 다리 근육을 푸니까 괜찮은데? 네. 어? 여기 MN이 짝수면은 MOR이 짝수인데 그럼 M과 M 둘 다 짝수면은 저건 맞는 거예요? 뭐라고? M과 N 둘 다 짝수면은 저거는 틀린 거예요? 네. 뭐라고? 네. 틀려요. 왜냐면은 봐봐. 잘 봐. 이 진리집합에는요. M이 짝이고 N이 진리집합으로 생각을 해라. M 곱하기 N이 짝수라면요. 둘 중 하나가 짝수예요. 이거 성립하지? 그 다음에 N 홀 M 짝이고 둘 다 짝짝인 경우가 있어요. 맞니? 이 세 개가 여기 포함된 진리집합의 제일 기본적인 관점이야. 근데 네가 여기서 뭐래서 MN이 둘 다 그래서 짝수밖에 없지. 얘밖에 이야기 안 했잖아.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 포함돼? 안 되지? 그러니까 거짓인 거지.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증명이. 진리집합을 판단할 수 있겠냐는 거. 이게 뭐 기초잖아요. 무슨 소리 됐어? 됐어? 발레를 떠도 돼요. 2, 1. 둘 다 짝수 아니잖아. 맞지? 2 곱하기 1은 2잖아요. 무슨 소리 됐어요? 네. 보시면 5번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에 너무 기초 튼튼을 주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하게 하지만 해보죠.
얘네는 자연수가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 너무 쉬운데? 이번에는 m 더하기 몇이라 했어? m하고 n이 홀수라고 해요. m 더하기 n이 홀수 이면이라고 돼 있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m, n 중에 하나는 홀이고요. 다른 하나는 맞지? 원 맞죠? 이게 원인가? 어나더인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거니까요. 야, 복합적인 상이야. 더하기든 곱하기든 다 복합적인 거거든요. 그거보다는 단일적인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대우할 겁니다. 대우 때려서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봐. 여기 말은요, 이거는 해석을 잘 해봐야 돼. m하고 n 중에서 하나는 홀수고 하나는 짝수라고 돼 있으니까 다시 말한다면 둘 다 뭐가 된다? 홀수거나 둘 다 짝수란 말이 해석이 되시겠어요? 저거 부정시킨다고 친다면? 무슨 말 이해되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봐봐, 하나는 홀수, 하나는 짝수.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홀수, 하나는 짝수니까 갈라진다는 거잖아. 그게 아니려면은 둘 다 홀수거나 둘 다 짝수여야 한다는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우를 시킬 때 이 대우 시킨 것도 아셔야 돼요. mn이 둘 다 짝이거나 또는 둘 다 홀이 인간이에요.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m 더하기 n이 몇이 난다? 얘가 짝이냐로 보세요. 이거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 m을 어떻게 2k 그 다음에 n을 2l에 줄 거고요. k, l이라는 애를 내가 자연수라고 잡을 겁니다. 이렇게 잡았다 치면 간단하게 둘 다 짝수인 케이스라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 상태에서 나는 어떻게 한다? m 더하기 n을 이야기 될 거니까 2k 더하기 2l 이렇게 이야기 돼서 얘가 2로 묶어지면 k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뭐가 된다? 짝수라는 걸 고정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두 번째, 이번에 m을 어떻게? 2k. 자, 여기랑은요, 이런 게 있어. 내가 여기서 계산하고서 이미 끝났잖아. 그리고 다른 거 확인한 거니까 얘랑 얘는 걔가 다른 거예요. 증명이 이렇게 잘 가고 있다가 하나 위로 갔고 하나 아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여기서 K는 2K, 이 K는 다른 K야.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했고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또 N이랑을 또 2L 마이너스 1 잡다 여기서 K하고 L을 다시 자연수로 정의 정도까지 해주시는 게 옳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한다? M 더하기 N을 적어볼 거야. m 더하기 n이라는 게 여기가 2k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내가 2l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니까 여기를 잘 정리하시면 2로 싹 다 묶여준다는 기본적인 관점적으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짝수가 되니까 짝수 더하기 짝수는 당연히 짝수고 홀수 더하기 홀수도 짝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 좀 많이 할 거예요. 7번입니다. 이제부터 좀 대충 잡을게요. 여기 있는 형태를 증명하게 됐네요. 그래서 뭐 하고 싶으냐? 아몰모델이 너무 쉽죠? 이 걸 확인해 주라는 것 같아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홀수인 건 알겠지만 지금 일단은 교과에서 증명시킨 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적을게요.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상태에서 됐죠? 이렇게 됐다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요. 구하는 여러 가지가 한데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개시켜도 되지만 이렇게 하는 건 상관없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적어도 되는 것 같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근데 이가 정리해도 문제가 되는 게 해봤자 이거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계산하기 빠르긴 한데 뭘 하든 간에 똑같게 하나. 이게 뭐 하면요. 사실은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라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애들이 이걸 하거든요. 솔직히 나는 이거까지는 가능한 생각인데 이거 갖고도 뭘 하는 사람이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나 선생님 기준이라 생각을 해주니까 난 잘 몰라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말해요. 홀수 곱하기 홀수를 홀수라 넌 증명했니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전개 때리세요, 다. 전개 깔끔하게 때리시면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짝수이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됐으니까 얘가 뭐였나?
홀수이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니? 홀수 곱하기 홀수가 홀수란 말을 우리는 증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좋겠어요. 그걸 활용해도 된다는 말이 깔려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 깔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 전개시키는 거에서 2로 다 묶어냈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냐 안 되냐만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여기서 또 심지어 이렇게 말하시면서 야 너네 새끼 나머지가 1이 나머지를 0으로 마이너스로 배웠어라고 말을 하세요. 그래서 또 이렇게까지 묶어내야 된다고 하는 선생님도 계세요. 이거 나도 할 말은 없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하라는 사람도 있어요. 물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몇 가지 물어보셔야 돼. 아시겠지? 물어보셔라는 거는 체크를 해놨다가 물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지? 되죠? 네. 그 다음에 9번. 9번은 바로 할게요. n이 3의 배수로 하고 할게요. 바로 뒤집으면 이거죠. 대우학수야, 대우. 그러면은 n제곱 플러스 3도 9의 배수 이런 걸 증명할 겁니다. 어렵지 않지? 그래서 간단합니다. 똑같이 n을 이제 뭐한다? 3k라 줄 거고요. 여기서 k는 자연수라고 전제까지 간단하게 3의 배수를 나타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주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거 다 적을 거예요. 진짜 이거 너무 간단하게 해서 할 말은 없다만 가다 보면 어려울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9로 묶여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뭐다? 9의 배수다.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어렵지 않게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1번 가도록 하죠. 11번은 좀 약간 막 바뀌었네. n이 이번엔 정수일 때라고. 이렇게 n이 정수일 때 이것도 요거 확인 하나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됐니? 그래서 그냥 딱 봐도 이런 느낌 아니야? n을 2k라 둘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애들이 멍청한 짓을 해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니? n이 정수로 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멍청하게 또 k를 아유 진짜 생각을 할 줄 알면 k를 자연수로 안 두겠지. k를 뭐라고 해야 돼? k를 당연히 정수라도 줘야 돼요. 정수라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아버님 이해됐어요? 들어가죠? 그래서 n제곱이라는 애가 원한다. 얘가 2k. 요거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가 뭐 4 곱하기 k 제곱이 될 거니 당연히 2의 배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내가 할 말은 없긴 한데 진짜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에요. 진짜 저기를 자연수 적어서 틀려오는 친구들이 한 번씩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 화가 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는 스무스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스무스 하지 못한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할까 생각하면 좋겠고요. 여기 13, 14, 15, 16은 어려워요. 알겠지? 이게 여기가 다 외우시는 게 좋거든요. 13번은 논리적으로 잘 풀면 돼요. 어렵지 않지? 자, 이런 얘기 들어가 볼게. 자, 봐. n제곱을 옆에 넘겼어요. 그럼 다음 같은 식이 만들어질까?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가 특히 ml이 지금 정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형태라고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한쪽으로 몰아놨는데 숫자 3이라는 걸 좀 활용하고 싶거든요. 그럼 이런 생각이야. 왼쪽 같은 경우는요, 3의 배수라는 거 이해가 되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지? 뭔지 몰라요. 제곱 더하기 1이라는 수일 거예요. 맞니? 그래서 나는 고민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해봤자
n이 정수일 거니까 정수인 어떤 애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3의 배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가 n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아이가.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수 mn은 존재하지 못한다고 정의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3의 배수인 걸 확인하고 싶어요. 뭐? 우변이. 이해했니? 그래서 얘를 3의 배수라는 걸 조사하고 싶은데 3의 배수는 3으로 묶어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뭘 이야기한다? 정수의 분류라는 걸 당연히 잉여류라는 걸 쓸 거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거를 우리 뭐다? 나머지로 분류한다는 영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n이 될 수 있는 케이스 3개를 정리할 거예요. 첫 번째. n이 몇일 때 3k. 맞습니까? 그때 n제곱 플러스 1을 구분해봐요. 얘는 9k의 제곱에 플러스 1이어서 얘는 3의 배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n에다가 뭐가 어떻게 3의 배수 숫자가 들어가자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 만족하는 m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될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n의 값이 3k 플러스 1이라 돼 있어요. 오케이? 3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1이 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그 식에다가 n제곱 플러스 정했다. 여기가 9m의 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1에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지만 정리해보면은 얘가 3으로 묶었을 때 3k 제곱에 플러스 2k 더하기 2가 돼서 뭐야? 3의 배수가 안 되는 케이스가 만들어져요. 됐지?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n이 마지막으로 3k 플러스 몇일 때 2일 때 상황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똑같이 n제곱 플러스 1을 내가 해봤어요. 그러면 9k의 제곱에 플러스 6, 12k 플러스 4에 더하기 1 이렇게 되면 분명히 될 거니 얘를 내가 묶어냈다 치면은 이게 되나? 3으로 묶어냈다 치면은 3k의 제곱에 플러스 4k 플러스 1에 더하기 2 이렇게 나와서 뭐야? 3의 배수가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것 같고요. 생각해봐. 이제 n에 더 이상 넣을 수 있는 수가 없어요. 3의 배수 다 했고요. 3의 배수에다가 더하기 1도 다 했고 3의 배수 더하기 하면 모든 정수된 케이스 일반화시켜서 다 증명했어요. 근데 뭐가 된다? 우변이 3의 배수가 되는 정수 n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다시 말해서 뭐 된다? 두 개가 동시에 정수가 돼서 등식이 성립하게 되는 mn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 확인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너네 이거 갑자기 보고 떠오르실 수 있겠어요? 못 떠오르잖아요. 다시 뭐해라? 외우시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아시겠습니까? 요거 아까 저 15번 같은 경우는 아마 교재에서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교과서에 있어요. 어느 교과서 기억나는데 교과서 하나 있고요. 스마트폰화돼 있는 거서 그냥 답주부만 대충 이해가 되실 건데 망했습니다. 요거 하나 설명해야 되거든요. 다른 거는 딱히 안 해도 되는데 얘는 하셔야 돼요. 다 똑같 건데 21번입니다. 요거 문제 하나 할 줄 아셔야 되고 나머지 건 다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진짜 다 하셔야 돼요. 눈빛이 너 갔어요 이미. 저 앞에 거 다 했어요. 그래? 얘는 다 놀았어요. 걔 같은 것들아. 그래 작겠지. 그래. 봐봐. 루트 2가 이렇게 되는 이야기였거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왜, 나 이거, 여기 있는 거 명제 다 안 하면 나 이거 수업을 할, 영상을 찍을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이씨, 모르겠다. 유리수가 아니네. 뭐야. 아니다. 되시겠습니까? 유리수가 아닌 걸 증명할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얘는 기류법을 할 거고요. 루트 2라고 하는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루트 2면 유리수이다 라고 할 거예요. 루트 2는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리수이다라고 하는 건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결론이어서 우리가 결론을 부정해서 기류법으로 증명할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루트 2는 뭐가 된다? 그렇지. 표현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냥 간단하게 외우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얘를 우리가 유리수를 정의하는 케이스인데 P분의 Q로 정의하는 편이거든요. 아시겠니?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됐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된 것까지 좀 적어줘요. PQ는 자연수라고 해주시고요. 또는 양의 정수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니? 근데 이게 루트 2라고 하는 애가 양수값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좀 정의하기 편하게 PQ는 자연수로 정의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정확하면 여기서 뭐 하나 갖춰주면 요런 거 하나 붙입니다.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정의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냐? 얘가 중요한 거야. 이게 믿음의 아이예요. 얘 갖고 증명하는 거야. 결론은 얘 갖고 증명할 거야. 아시겠니? 그래서 PQ가 서로소인 자연수 생각했어요. P를 넘길 겁니다. P는 루트 2 Q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까지 알았지? 그냥 이 상태를 그대로 좌변, 우변을 제곱시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된 형태 가질 거고. 잘 봐. 왼쪽하고 오른쪽을 가지고 비교할 건데 이 이야기는 앞에서 한번 다뤘어요. 오케이. 아까 3m의 제곱은 n제곱 더하기 1이라는 거 기억나죠? 마찬가지. 이건 잘 봐. 왼쪽에 있는 n은 무슨 배수지? 2의 배수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q의 제곱이라는 데 생각해봐. q를 제곱시켰는데 뭐가 됐어? 2의 배수가 됐단 말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근데 여기서 어떤 얘기 살짝 할 거냐면요. 그러면 2라고 하는 애는 q의 제곱의 약수인 거 이해되겠어요? 자, 봐. 여기서 어떻게 될 거니 거야? 2는 q의 약수라는 거 이해되겠어요? 그냥 q의 제곱의 약수일 겁니다. 맞니?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러면은 다시 말한다면은 q는 자연수라고 전제를 깔아놨잖아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 말은 2는 q의 약수라는 얘기 되겠어. 여기 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비나? 뭐지? 뭐지? 2는 q의 약수라는 거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됐어? 그럼 봐봐. q는 2의 배수라는 거 이해되겠어요? 오, 이해됐어? 그래. 그러면은 이제 나는 q를 이렇게 쓸 겁니다. 2k이고 k는 여기서 지금 자연수니까 자연수 잡을게요. 이렇게 두어도 무방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됐어? real? 그러면 봐. 얘를 그대로 저기 넣었다 되시는데 2p의 제곱이라는 애는 4k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눴어요. 2를. 그럼 이제 무슨 말이야? 잠시만 뭐가 나와? P는? 2는 갑자기 뭐가 나와? P의 제곱의 약수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또다시 말한다면 2는 P의 약수라는 녀석이 될 거야. 다시 말한다면 P는 2의 뭐다? 배수가 돼요. 그 말은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뭐야? Q가 2의 배수고 P가 2의 배수니까 맞지? 서로성 둘 다 약수를 이루 가진다는 거잖아요. 삼아서 PQ가 서로성다가 된다는 그 가정에서 모순성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뭐야? 결론을 부정해서 나온 결과에서 가정에서 모순성이 발생한다 했으므로 원래 명제가 참일성, 기류법에서 원래 명제가 참이다. 약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기초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충분했어? 그럼 이제 봐봐. 22번은 같이 봐야 돼요. 22번에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잘 봐. 루트 3이 무리수일 때 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뭐야? 유리수가 아닌 걸 내가 확인한 거야. 맞니? 그렇게 했을 때 문제에서 진짜 이렇게 나와. 갑자기 문제에서 이거 줬어요. 이것이 무리수임을 확인하시오 돼 있잖아. 그럼 첫 번째 뭐부터 확인한다? 루트 3이 무리수인 것도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를 유리수라고 하는 거. 얘를 유리수라 둘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하고 나는 루트 3이 무리수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럼 생각해봐. 유리수하고 유리수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면 뭐가 만들어져야 돼? 유리수가 된다는 거 이해됐어? 그래서 이럴 겁니다. 1 마이너스 루트 3 빼기 2를 냈어요. 맞니? 그럼 뭐가 나와? 얘가 뭐가 돼? 모순이 발생했죠. 뭐야? 유리수하고 유리수를 뺐는데 무리수가 나왔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다? 유리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여기시에서 이렇게 증명해서 문제에서 만약에 진짜 이거야. 22번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 저기 24번에 저렇게 적혀있잖아. 루트 3이 유리수임을 알고 2 플러스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확인하라고 적혀있는 게 간단한 문제고요. 그게 아니라 2 플러스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라라고 돼 있으면 루트 3이 무리수인 거 확인하시고요. 이거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 번에 하셔야 그러니까 증명이 두 개의 문제로 나눠져 있다 생각해요. 그게 기본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기 27번에 보시면 이상한 거 있을 거예요. 27번에. 요거 아마 실력 정석에 있는 내용일 겁니다. 내가 대충 기억하기로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내용하면 나머지 건 문제는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그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진짜 기초기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거 외우지 못하는 거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외우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지? 진짜 외워야 돼요. 알겠지? 뭐 해야 한다고? 외워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한다면 다음 시간에 우리는